네,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규모가 무려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와 반해서 기관은 어제 1,000억 원대의 순매도, 오늘도 소폭이나마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포인트는 어떤 단어로 정의를 해주시겠어요?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또 살짝 눌리니까 오늘 포인트는 환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수급 악재가 되겠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외국인의 수급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현선물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역시 어제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오늘도 물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전하는 또 최근 전해지고 있는 그들의 외국인들의 어떤 외국계 증권사의 시황관도 좋죠. 나쁘지 않고 해서 굉장히 좋은 국면입니다만은 지수가 1900포인트에서 2000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관문이 바로 환매가 되겠죠. 다음 주 이슈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환매도 시장이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 하나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코스피와 환매라는 그림이고, 제가 한 번씩 국면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는데,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고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어떤 그림이죠. 자, 이게 4월 중순부터 해서, 그림 설명을 드리면 4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코스피 지수와 환매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해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죠. 지수는 오른쪽에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2000포인트, 그다음에 1600, 1500 이렇게 나와 있고, 왼쪽에는 역시 억 단위로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은 9월 4일부로 해서 1000억 이상의 일단 환매가 처음으로 또 나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1188억이거든요. 꽤 크죠. 4월부터의 패턴을 보시면은 그 중심은 항상 보시면은 항상 지수로 볼 때는 1900 정도에서 상당히 기준점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900포인트 정도부터 해서 항상 보시면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환매가 나오게 되고, 특히나 195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은 좀 환매가 커지고요. 2000포인트를 가게 되면 이렇게 대규모 환매가 떨어지다. 이게 패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19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강하게 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1900포인트 근처 가면은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지금은 1900포인트, 5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니까 다시 물량이 나오는 거죠. 지금 구간은 환매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환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기관들의 수급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들이 매도를 하고자 하는 손꼽히는 종목이 뭐냐면은, 첫째는 악재가 있는 종목. 왜 하이닉스에 갑자기 500만 주가 쏟아지는가? 당연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악재가 있는 종목은 매도 1순위가 되겠고, 두 번째는 실적이 불안한 종목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이죠. 대차 잔고 그러면은 다른 용도도 많지만은 공매도로 활용하는, 공매도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대부분 다 활용하지만 최근에는 기관들도 롱숏 펀드도 많기 때문에 대차 잔고 많이 이용하고 공매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는 종목은 다소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에 우리가 들어왔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 중에서 기관의 단순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은 선별적으로 또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장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부터 해서는 환매로 인한 결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기준은 분명히 외국인이다. 외국인 수급이다. 그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대규모의 순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의 성격은 일단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외국인 성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워낙에 펀더멘털적으로 우리가 탄탄하고요. 거기다가 또 환위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고 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그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수급을 보시면은 좀 길고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죠. 기관들은 짧고 좀 빠른 느낌, 짧고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히 대비가 되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분명히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은 시장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다. 그 성격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오늘 업종별로 내다 보니까 유통 철강 쪽에 매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뭐 예전하죠. 운수 장비 또 화학 건설까지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면 기관들 보시면은 좀 짧고 빠르다 그랬죠.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 유통 화학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철강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많고요. 운수 장비에 대한 매수가 오늘 잡히더라. 매도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 비교해서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은 뭐 딱히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가 되겠고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 현대차, 삼성중공업,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LG전자 등등입니다. 뭐 쉬운 종목들이죠. 자, 기관들 보시면 특징적인 게 철강 쪽에 현대제철이 좀 보인다는 점, 그리고 또 호재가 있는 기아차 쪽에 좀 보인다는 점, 이런 점만 좀 보일 뿐이지 역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이고 그들은 시장을 지금 통으로 사는 흐름을 좀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 뭐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도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약간 좀 섞어주는 전략을 조금씩 말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떤 큰 틀에서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이죠. 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가는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강조드리는 게 뭐 LG화학이다, 삼성전자를 말씀드리죠. 밀리면 대형주는 가장 중요한 게 밀리면 땡큐죠. 밀리면은 사야 되는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맞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ADR 지표가 상승 시에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렸는데 80에서 9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100 아래죠. 조금만 더 오르면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는데 중소형주는 중요한 게 대형주는 밀리면 관심이지만은 중소형주는 밀릴 때가 아니고 강할 때 관심을 가지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 하나 또 오늘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중기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좀 밀릴 때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LG전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모양을 만들고 있고 뭐 업황 같은 경우 펀드멘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하이엔드급 제품이 애플과 삼성전자, LG전자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LG전자 보실 때가 됐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의 패턴,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아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LG화학 등등의 종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60일선 보시면은 거의 이제는 바닥을 형성해가는 구간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1, 2주 내에 이 부분은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기관들 매수세가 최근에 연기과 함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의 변화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도 1, 2주 내에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밀릴 때, 뭐 올라갈 때도 좋겠지만 특히나 밀릴 때는 조금 편하게 접근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